명지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되면서 충남도가 직접 병원을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원 적자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충남교육청과 충남도가 늘봄 지원체계 일원화를 위한 늘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늘봄학교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홍주읍성 성벽 복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홍주읍성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동측 성벽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도와 명지의료재단이 추진하던 내포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충남도는 병원을 직접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병원 적자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내포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던 명지의료재단이 토지 매매 대금을 장기간 내지 못하면서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직접 병원을 짓고 수도권 주요 5개의 대형 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한 5개 메이저의 그런 병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운영에 대한 그런 수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그 의료 서비스 질의 문제라든가 뭐 다양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저는 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유리하다. 충남도는 먼저 2028년까지 소아진료 중심 특화병원을 만들고 이후 중증 전문의료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구 4만 내포 신도시에서 병원을 운영할 대형병원이 있을지부터 미지수입니다. 앞서 2013년 수도권 주요 5개 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이 세종시립병원을 위탁 운영했는데 문을 연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적자폭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세종시 인구는 11만 명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2015년도에 세종시에서 세종시립병원을 운영하다가 결국 철수했거든요. 위탁을 맡아줄 수탁자를 구하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수탁자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병원을 짓는다고 해도 병원 운영에 필수인 의료진을 구할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전국의 병원들이 다 겪고 있는 이제 의사 수급 문제. 만약에 병원에 들어섰을 때 어떤 그 좋은 의사 선생님을 모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또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때문에 당장 병원을 짓기보단 기존 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위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잠잠해지고 내포 지역 인구가 늘었을 때 병원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이 이제 들어오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또 무산되는 과정들. 그러다 보면 여건 자체가 녹록지 않다는 거는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실현 가능한 이런 완급을 조정해가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게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명지재단과의 사업이 무산되면서 지역민들의 허탈감도 커지는 상황. 때문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보다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도가 논산시 연무읍 일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1만여 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시됐으며 효력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연구센터는 무인체계 운용 실험과 국방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첨단 기술을 연구 실험하는 기관으로 오는 2032년 1월 준공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충남교육청과 충남도가 늘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늘봄 지원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 인구정책과와 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합니다.
협의체는 내년 늘봄학교 전반적 운영에 대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역할과 협력 사항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유실됐던 홍주읍성 성벽 복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홍성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주읍성 동측 성벽 6.2m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홍성군은 1년 동안 국가유산청의 설계 승인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선시대 홍주목 방어 요새였던 홍주읍성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 제231호로 지정됐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명지의료재단이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추진하던 종합병원 건립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19일 굿모닝 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개발공사는 전날 재단에 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했는데요. 도가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의료적 신뢰도가 높은 대학병원에 위탁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3월 착공, 2028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소아진료 중심의 특화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건데요. 총 사업비는 487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후 중증 전문진료센터를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게 도해 계획입니다. 이 센터 건립에는 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달 26일 위탁 운영을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선정, 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메이저 병원을 상대로 설득을 한 뒤 대상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재단은 당초 내포신도시에 526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를 위해 재단은 2022년 5월 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 당시 매매 대금 355억 8,500만 원 중 10%를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6개월 단위로 3년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5월까지 계약금 및 3차 중도금 195억 7천만 원을 납부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경영난 등을 이유로 중도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결국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비난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도 향해 무고한 피해자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충암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고위 인사 가운데 충암고등학교 출신이 다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시 현직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 사령부 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입니다. 이른바 충암고 라인이 계엄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자 엉뚱하게 충암고등학교에 비난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충암고 학생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또래 친구들한테 이제 받는 지네들끼리의 언어로의 조롱이나 이런 것들은 애들 서로 아는 사이들이니까 괜찮은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버스나 식당이나 너네 학교는 왜 그 모양이냐, 너네 선배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계엄고로 이름을 바꿔라. 그러자 견디다 못한 충암고 학생회가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호소했습니다. 대통령과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를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난 졸업생이며 현 재학생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이죠.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잘못된 행위였다고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협박 그리고 교무실의 항의 전화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가 알려지자 이번에는 거꾸로 된 항의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대통령을 지켜줘야지 모교가 그래서 되느냐는 것이었다는 건데요.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엉뚱한 혐오가 또 다른 피해를 낳습니다. 온 나라가 어수선한 지금 더 이상 무고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무분별한 혐오는 없어야겠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서산시가 시청사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약 1,600억 원이 투입되며 청사는 본청, 의회, 민원동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스포츠센터와 북카페, 전시실과 문화강좌실 등 다양한 편의 공간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예, 지난 10월 4일 충청남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토지 보상 그리고 설계 공모 이런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서 2030년 개청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여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3시 50분쯤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양계장 건물 3개 동 중 1개 동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또한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1,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수산물 제조업체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 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7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수산물 제조, 판매업체 564곳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중국산 박대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 3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곳이 적발됐습니다. 충남도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3곳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업체 130여 개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과 원재료 보관 기준 준수 사항 등에 대해 현지 계도 조치했습니다. 당진시가 장애인 스포츠 선수의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당진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대한전선과 장애인 선수 고용 증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당진 지역 장애인 스포츠 2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내년 5월 29일부터 3일간 서산에서 열립니다. 서산시는 20일 충남장애인체전위원회가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일정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오는 24일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경기장 점검과 대회 주차장 확보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자원봉사자 배치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안전하게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예산 지역에 사는 임산부는 1100년 기념관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출산 장려와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영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지역 전입자를 대상으로 수영장 이용료를 한 달간 감면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군은 앞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혜택을 늘릴 계획입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집중 모금 행사가 태안에서 열렸습니다. 태안군과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태안군청에서 집중 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가세로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1억 8천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태안군은 다음 달까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모금된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